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한 것.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은요, 역사가 그런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역사책 있잖아요. 그게 정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라고 해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사실들은 이야기에 담기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그 자체는 그냥 점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라는 선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그림이 되고 생명력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과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이 내용만 쓱 훑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복잡한 글을 만나더라도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3단계 분석 툴킷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방법만 아시면 누구나 전문가처럼 글의 숨은 구조를 탁 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사실의 이야기가 필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글을 분석하는 3단계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실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요, 그 자체로는 그냥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이랑 똑같아요. 이 조각 하나, 저 조각 하나.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 이야기가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뭐랄까 강력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1단계는 바로 핵심 단어 해독하기입니다. 이건 마치 잠긴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찾는 것과 같아요. 글쓴이의 주장을 단단히 떠받치고 있는 몇 개의 결정적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의 진짜 속뜻을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열쇠가 되는 단어는 embedded, 우리말로는 담겨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이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틀 안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빵 속에 콕 박힌 건포도 같달까요? 빵이랑 건포도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다음 단어는 selective, 바로 선택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실은 이야기에 넣고 또 어떤 사실은 뺄지.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100% 중립적인 이야기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단어는 discipline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훈련이나 규율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학문 분야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즉,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엄격한 규칙과 방법론을 갖춘 체계적인 학문이라는 걸 강조하는 단어인 거죠. 자, 1단계에서 단어들을 해독했으니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핵심 문장 찾기입니다. 글 전체의 메시지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그런 킬러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글 전체의 뼈대, 즉 촉추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양 있는 시민들이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차피 모든 이야기는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니까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역사라는 도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바로 편향된 이야기고 그 해결책이 학문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분석의 마지막 3단계, 논리 흐름 따라가기입니다. 저자가 자기 주장을 어떤 순서로 착착 쌓아 올리는지 그 논리의 발자국을 하나씩 따라가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 논리의 흐름을 보면 구조가 정말 명쾌해요. 한번 보세요. 자, 1단계.
모든 건 과거의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쵸? 2단계. 근데 이 사실들은 이야기에 담겨야만 의미를 갖게 돼요. 3단계. 하지만 문제는 모든 이야기가 선택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4단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자, 드디어 이 모든 분석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으로서의 역사라는 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듣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랑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왼쪽의 일상적 지식을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의 학문적 지식은 어떻죠? 학술적인 개념도 알아야 하고 모든 주장은 반드시 증거와 분석 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훨씬 더 엄격하죠. 역사는 바로 이 오른쪽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역사학자들은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 여기 이 역사학자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하고 모든 주장을 반드시 증거에 기반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분석 구조, 논증 방식까지 갖추고 있죠. 바로 이런 체계적인 과정들이 있기에 역사가 단순한 썰이 아니라 학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역사 공부는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까지 어떤 이야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바로 그걸 기르는 게 진짜 역사 공부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가 선택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얼마나 탄탄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